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번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 16강전에서 중국의 상하이 하이강이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중국 팬들과 언론이 한국 심판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 도중 논란이 된 장면에서 상하이 하이강의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이 요코하마 수비수 나가토 가츠야의 허벅지를 맞은 뒤 손에 닿았습니다. 이에 상하이 선수들은 즉각 핸드볼 반칙을 주장하며 페널티킥을 요구했지만 한국 주심 김종혁 심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VAR 판독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중국 측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경기 후 중국 언론은 한국 심판들이 중국을 상대로 복수한 것이라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국 팬들 역시 이건 명백한 사기다, 한국 심판진이 공정하지 않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심판의 판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경기의 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과연 한국 심판진이 정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가 중국의 강호 상하이 하이강을 1대0으로 꺾고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지만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장면은 전반 30분에 나왔습니다. 요코하마의 공격수 안데르송 로페스가 문전에서 절묘한 헤더 슈팅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크로스를 올린 순간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고 강력한 헤더는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코스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요코하마 팬들은 환호했고 상하이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상하이 하이강은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하며 계속해서 요코하마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요코하마의 수비진은 단단했습니다. 조직적인 수비 라인과 침착한 클리어링, 그리고 골키퍼의 선방이 더해지면서 상하이의 공격은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0 요코하마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기쁜 결과겠지만 중국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반전에 있었던 핸드볼 논란입니다. 과연 이 판정이 정당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장면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후반 34분, 상하이 하이강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공은 요코하마 수비수 나가토 가츠야의 허벅지를 맞은 뒤 그의 오른손에 닿았습니다. 이 순간 상하이 선수들은 즉각적으로 심판에게 달려가 강하게 항의하며 페널티킥을 요구했고 관중석에서도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팬들은 명백한 핸드볼 반칙이라며 흥분했고 온라인에서도 별 개입이 없었던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격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종혁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벨 역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정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축구 규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파의 핸드볼 규정에 따르면 공이 손이나 팔에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칙이 선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고의성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즉, 선수가 손을 의도적으로 움직여 공을 막았거나 비정상적으로 팔을 벌려 신체 면적을 확장했다면 핸드볼 반칙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칙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나가토 가츠야는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고 손 역시 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이 그의 허벅지에 맞고 튕겨나가는 과정에서 손에 닿은 것이지 그는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파 규정에 따르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우발적으로 손에 공이 맞는 경우는 반칙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축구 해설진도 이에 대해 핸드볼 반칙이 선언될 가능성이 낮은 장면이었다라며 심판의 판정이 정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VAR 심판진도 이 장면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며 명백한 오심이었다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팬들이 주장하는 페널티킥이 100% 맞았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한국 심판진이 일본을 편들었다는 주장은 감정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경기의 흐름과 규정을 고려했을 때 김종혁 주심의 판정은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팬들은 억지를 부리며 한국 심판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단순한 경기 판정을 넘어 중국 축구 팬들의 심리적인 반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아쉬움이 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심판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태도일까요? 중국이 진정으로 축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억지 주장이 아닌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코너에서 더욱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중국 팬들과 언론이었습니다. 경기 직후부터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심판은 끔찍하다. 완전히 사기 경기다. 한국 심판이 일부러 복수하러 온 게 아니냐 등 과격한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벨리 개입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 삼으며 심판진이 일본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정을 봐줬다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심을 맡은 김종혁 심판은 단순한 K리그 심판이 아닙니다. 그는 AFC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심판 중 한 명으로 국제대회에서도 수많은 중요한 경기를 맡아왔습니다. 박균용, 장종필 부심 또한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엘리트 심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편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경기의 흐름과 규정을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중국은 국제대회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자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을 냉정하게 본다면 중국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억측과 감정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패배의 아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심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 심판진이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정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중국 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과 경기 운영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신뢰할 만한 심판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한국 심판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축구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스포츠입니다. 억지 주장과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심판을 타단다면 과연 국제 무대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판정에 대한 억지 주장이 아니라 축구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코너에서 더욱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ACL에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FC입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팀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탈락한 가운데 광주는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끈끈한 조직력과 강한 정신력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ACL에서도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이제 일본의 강호 비셀 고베와의 16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운명의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광주는 비셀 고베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정효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한국 축구의 힘을 보여주겠다. 라고 선언하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선수들도 감독의 의지를 받들어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라면 이제 우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K리그 팬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함께 광주를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함성이 모이면 광주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K리그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 광주FC.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봅시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한국 심판진은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논쟁이 아닌 경기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K리그 팀들도 ACL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축구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대한민국 축구 끝까지 응원합시다.